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시민 여상의 마음으로 정치개혁에 나서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오늘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 막이 올랐습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후보 등록을 마치고 거센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종 추진 결정은 지도부에 일임하고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윤심 부메랑과 이준석계 등판으로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대여 공세 강화 속에 이탈 세력 방지를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의 복잡 미묘한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7일간의 일정으로 2월 임시국회가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과 함께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 근로제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협치를 주문하는 동시에 간절하고 극진한 마음으로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자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국회 본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일성은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선거법 개정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면서 재차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특히 김 의장은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을 살핀다는 이른바 시민 여상의 마음으로 3월 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이름난 선비들은 제자들이 처음 벼슬길에 나설 때 시민 여상의 마음을 잊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조그마한 상처라도 나면 그것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고 극진한 마음으로 합니까? 그와 똑같이 정치도 간절하고 앞서 김 의장은 이달 안으로 선거제도에 관한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다음 달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의 경우 매주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국회방송 생중계 등을 통해서 국민의 참여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준비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개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서 머지않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수기토론을 진행하는 등 이 국민통합형 개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도 산적한 것 같은데요. 어떤 법안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1월 임시국회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는데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 부의 안건이 통과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막농업이라고 반대해왔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무제한 수매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법안이 부의되긴 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 상정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추가 연장 근로제 등 일몰 민생 법안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의 경우 현재 정부 여당이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기존 안전운임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차주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화주 처벌 조항이 삭제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약적인 요소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가 갈등이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현재 정부가 내년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며 제도 유예, 즉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과로사 위험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이견이 존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두고서도 여야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라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 임시국회 일정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본회의에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의 요구권을 처리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6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순으로 4일간 진행됩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은 14일로 예정돼 있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에서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오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일찌감치 당대표 후보 등록을 완료한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이른바 윤심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당권 유력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조경태 의원 등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이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도울 적임자라고 강조했는데 이른바 윤심을 놓고는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 자꾸 끌어들여서 그것을 악용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오히려 윤심팔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윤힘이 된 후보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측근들도 가세했습니다. 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은 안 후보가 가짜 윤심팔이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고 안 후보와 가까운 문병호 전 의원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최근 안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자 특히 친윤계를 중심으로 안 후보에 대한 견제구가 쏟아졌는데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들도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총 5명을 뽑는 최고위원은 태영호 의원과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등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후보자 등록을 완료하고 오는 8일과 9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10일에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는 당내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할지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이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일총 직후 이 장관의 탄핵 추진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 방식과 과정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론은 이르면 내일쯤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장관의 자진 사퇴나 해임의 기회를 주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이제는 국회가 이태원 참사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1인 시위와 밤샘 농성 등을 이어가며 정부 여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에서 검찰이 마구잡이 수사를 할 때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검 추진 등을 주도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무리한 주장을 할수록 민심과 멀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 도입을 위한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이 대여 공수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의 거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사망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신용보험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 아직 생소한데요. 신용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용생명상해보험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보험사가 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갚아주는 상품입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받은 사람의 이른바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신용보험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가난에 대물림, 본의 아니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막아내는 방안이 있다면은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발생되는 깡통전세, 빌라왕 사태도 신용보험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전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개인 간의 거래고 개인 간의 부채입니다. 역전세 확산으로 인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빌라왕 같은 문제들이 왕왕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신용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의 보험상품 판매 규제를 꼽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이지만 이른바 꺾기 방카슈랑스 규제로 은행에서 대출 시 신용보험 권유가 제한됐다며 관련 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꺾기 규제와 관련하여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금소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신용보험 계약 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금융당국에서 좀 규제를 풀지 않을까. 다만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대출 조건으로 오해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우려된다며 다양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은행은 권유했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권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가입 안 하면 혹시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 밖에 신용보험에 대한 대출기관과 금융당국의 인식을 개선하고 단체보험 형태로 운용해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김석기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공관위원으로는 이양수, 엄태영 부총장과 양금희 수석대변인 그리고 김경한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 등 4명이 활동합니다. 4.5 재보선은 현재 공석인 전북 전주울 국회의원과 울산광역시 교육감, 경남 창녕군수 등을 뽑기 위해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초저출생 인구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초저출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근본 원인이라며 소득과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 인구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저출생과 지역 소멸 극복 등 주요 해결 과제에 따라 모두 4개의 분과로 나눠 활동하며 오는 8월까지 법안과 정책을 구체화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2월 임시국회가 이제 2월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쟁점들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 그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일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 2월 국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2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 이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2월 국회 중에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남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요. 이 탄핵안이 발의되면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생 입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통과가 됐던 건 해임 건의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탄핵 소추안인데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력인데요. 네. 이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 해임을 해달라 이렇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받고 안 받고는 대통령에게 달린 거죠. 실제 지난해 말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안은 해임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요. 169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고 또 다른 쟁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또 다른 쟁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검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극심한 여야 대립과 함께 모든 전국 현안을 빨아들일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섰는데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왔다고 주장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유엔 제재로 대통령도 함부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개 도지사가 어떤 목적으로 대북 사업을 몰래 진행하려고 했는지 경악스럽다며 대북 송금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여권의 공세에 맞춰 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 반격에 나설 계획인데요. 모레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과 검사 독재 규탄을 위한 국민 보고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내일 맞고발로 대응할 계획인데요. 이처럼 각각 현안마다 야당과 정부가 갈등을 벌이면서 2월 국회에서 진행될 대정부 질문에서도 야당이 대정부 공세를 국민의힘이 방어하는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전국이 이제 아주 사뭇 얼어붙은 상황인데 2월 국회의 그 민생 현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최근 이슈가 된 난방비 지원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여야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7조 2천억 원 규모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하면서 지원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경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손에 달렸는데 김 의장은 앞서 개정안이 부의 처리될 때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회부한 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위 회부 법안의 원상 복귀와 위원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논의가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여당이 비협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직회부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분산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할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의 사장을 뽑아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도 직회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지난해 그 일몰 처리된 법안에 대한 후속 대책 논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월 이제 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사실상 이 개점 휴업 상태로 마무리되면서 이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고 2월 국회에서는 이게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이 국민의힘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장시간 연장 근로가 조장될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운임제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제도를 영구화하고 품목 확대를 권고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안이 나온 뒤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민의힘은 한시적 연장을, 민주당은 항구적으로 국고지원을 주장하면서 결국 일몰됐는데 이후에 논의가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2월 2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아직 남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드디어 막이 올랐는데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속속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비운계로 손꼽히는 천하람 변호사도 당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이자 이준석 전 대표 측으로 알려진 천하람 변호사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의사를 밝히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출마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제 사소한 어찌 보면 목표라면은 이준석계를 넘어서서 저는 이준석과 대등한 또는 이준석 이상의 인물이 되는 것. 그냥 천하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서는 정치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친윤계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천하람 변호사의 당대표 출마를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컷오프 통과는 어려울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예상한 건 아닌데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유승민, 이준석 계열의 누군가가 대신 나와서 과연 유승민, 이준석 계에서 몇 % 책임당원의 지지를 받는가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 뭐 2%, 3%밖에 안 나왔다. 이러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계로 분류된 이들의 최고위원 출마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뒤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이 전 대표와 가깝다는 허은하 의원도 최고위원의 도전장을 내미는가 하면 이기인 경기도 의원도 청년 최고위원의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권을 지닌 책임당원은 83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20대와 30대 책임당원은 30%가량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10만 명에 이르는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은 이번 전대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비운계 후보들이 예비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소설 아닌 다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검찰설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하죠.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면서 재차 일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소설 발언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강조하면서 범죄 실록이라고 못 박는 한편 민주당에선 검찰이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를 검찰이 주목하고 언론에서 떠들었던 핵심 요지가 뭡니까? 변호사비 원래 처음에는 대납이었잖아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타기하는 차원에서 엉뚱하게 지금 다시 대북 송금 문제로 이슈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보다는 이 대북 송금 이게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대북 송금이란 거는 어쨌든 우리가 북한 사람들한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북한을 수사하기 힘드니까. 그렇다면 이제 3자 뇌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검찰 출신인 조웅천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사법처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히는가 하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것 같다면서 현 상황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부터 변호사 대납 의혹에 이어서 대북 송금 의혹까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해법과 돌파구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병묵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뭐 여야 모두 사실은 내부적인 사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윤심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문제로 뭐 내부 이탈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당대회 내부 이탈, 여야 속내 복잡 미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여당의 전당대회 구도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나경원, 유승민 후보가 이제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치고 나가고 있고 김기현 의원은 좀 고전,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람 변호사가 오늘 그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혀서 또 이제 관심입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하는데요. 윤곽이 나온 이번 그 전대 성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컷오프를 통과할 4명은 또 누구로 예상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최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이제 그 수혜를 안철수 의원이 받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최근 안철수 의원의 상승세는 바로 그 영향이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네. 자, 이준석계인 천하람 변호사가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계는 뭐 대표적인 반윤 아닙니까? 비윤의 정도를 넘어서 뭐 거의 반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윤이나 반윤 표를 가져갈 것이다. 근데 네. 지금 반윤 후보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마 비윤 후보의 표를 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따진다면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 중에 비윤에 가까운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이 구도가. 네. 그럼 지금까지는 윤심 경쟁이었는데 이준석계 그 후보가 이제 내일 합류하게 되면 그 윤심 경쟁이 아니라 이제 뭐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하는 그런 삼각구도 처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뭐 이준석계의 바람, 뭐 그게 상황을 뒤집을 정도까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컷오프 통과할 4명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컷오프 통과는 뭐 좀 애매하긴 한데 3명까지는 저희가 거의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양강이라는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가 아마 3위를 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럼 나머지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차지할 것이냐, 조경태 의원이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천하람 변호사가 차지할 것이냐. 이런데 글쎄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저는 아마 나머지 한 자리는 천하람 변호사가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컷오프를 왜 통과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윤상현,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너무 좀 저조하거든요. 네. 그런 점을 제가 근거로 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비슷하죠. 3명까지는 뭐 대략 황교안 전 대표까지 확실한 것 같고요. 또 한 자리를 누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전당대회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 그 4등으로 물론 등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4명 명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돼요. 네. 지난주에 김기현 의원이 무난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해서 3월 8일 날 대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전망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변수가 생기면서 혹시 과반에 미달을 하게 되면 또 연장전을 해야 됩니다. 네. 결선 투표를 해서 3월 12일 날 다시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정확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좀 창피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핵관들이 김기현 대표 만들어주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좀 젖힌다고 그 경선 규칙까지 바꿨고요. 당원 네. 100%로. 그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갑자기 해임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고, 그다음에 안철수 전 민주당 대표, 민주당에서 간 사람인데 지금 어떤 반윤 정서를 좀 타고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거기 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전 의원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인데 해촉해버렸어요.
예, 어제 오늘 이제 윤핵관들이 아이고 김영우 전 의원은 왜 그 텔레비전 라디오 이런 데 나가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껄끄러운 소리를 자꾸 하느냐.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안철수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하느냐. 네. 어떻게 국민통합위원장을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저격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국민통합위원회 그 위원장이 안철수 전 민주당 대표죠. 그분이 국민통합위원회를 해촉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야, 너무 심하게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어 주려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기현 뭐 어떤 식으로 가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은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민심을 너무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또 이제 전당대회를 이렇게 치르면 당 내에 또 후유증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그 분열의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치유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참 뭐 저는 뭐 제3자라 직접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만 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시끌시끌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도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 체제가 된다면 그에 대비해서 윤핵관이 또 최고위원 조합을 짜느라 정말 바쁘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최고위원 진영에 따라서 향후 그 당내 권력 구도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텐데, 자, 최고위원 선거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시는지 좀 포인트를 한번 짚어줄 수 있을까요? 그 혹시 뭐 안철수 대표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최고위원들을 밀어넣는다 이거는 약간 좀 소설성 루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대표가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른바 친윤 성향의 최고위원들이 많으면 당 지도부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겠죠. 또 공천에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좀 뭐라고 그럴까요? 충성도가 높은 사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무래도 최고위원들이 이른바 친윤 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8명 정도로 컷오프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5명인데 그중에 1명은 또 청년 최고위원을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보 등록을 내일까지 하기 때문에 누가 후보 등록을 했는지 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역시 친윤석열 성향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수가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민주당 그 작년 8월이죠. 대표 선거에 봤을 때도 대부분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친 이재명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그때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뭐 이런 그 공약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77%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최고위원들도 친명계 거의 일색으로,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고민정 의원 빼놓고는 대부분이 그냥 약간의 거리만 있지 다 친명계다 이럴 정도로 거의 친명계 일색의 최고위원이 됐거든요.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힘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또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랑 그 이렇게 일종의 러닝메이트 비슷하게 해서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윤계 최고위원을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최고위원에 대거 당선될 수 있도록 할 텐데, 지금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최고위원 누구랑 이렇게 짝을 짓더라도 아마 당선이 보장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원들을 많이 가입을 시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도 당원 가입 운동을 막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온 책임 당원들이 지금 당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확히 잘 모른다고 그래요. 당직자들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 후원회장을 맡았죠.
또 이기인 경기도 의원 최고위원 출마했는데 이분은 아예 뭐 공개적으로 이제 그 지지하다시피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뭐 대표적으로 이준석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상대로 막판에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지원을 할 경우 의외로 이제 이런 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위해서 민주당이 로텐더홀 밤샘 농성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또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월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투쟁까지 이제 예고돼 있는데요. 대여 공세 분위기가 사뭇 이제 아주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배경이 무엇이고 또 역풍은 없을지 역풍은 또 예상되는지 두 분의 또 예상 들어볼까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거에 대한 역공, 민주당 차원의 역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뭐 이상민 장관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부분은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은 뭐 비합법 투쟁 비슷하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뭐 농성이라든가 장외투쟁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저거는 아마 이제 여론전을 펴서 그 여론의 힘으로 국회의원들을 좀 움직이겠다. 아마 이런 발상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검찰 수사가 진전이 되면서 저는 오히려 검찰 수사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사항들이 오히려 그 국민들의 지지를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런 정치적 역공 오히려 아마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만 나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의 수사는 더욱더 진전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장외투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기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이제 다수 의석으로 가결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직무 정지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헌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헌재에 가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 소추인이 된단 말이죠. 근데 법사위원장이 그 헌재에 가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국회에서 뭐 통과해 시킬 수가 있을지 몰라도 문제는 거기에도 또 위법 행위가 있어야 돼요. 탄핵은 그냥 해임건의안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의 공감을 못 받을 거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탄핵 소추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상민 오늘 의원총회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기자들이 마감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결론 내달라고 막 저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좀 생각보다 격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추진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그래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는 지도부에 일임을 했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찬반 토론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까지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장이 지금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에서 장관의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명분 축적을 좀 해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도 했고요. 네.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여기까지 명분을 쌓아온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탄핵 소추를 해서 장관 직무정지를 시켜도 민심이 그렇게 민주당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그렇게 대처를 잘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유가족들 막 울부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대체로 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최종 정무적인 판단은 역시 지도부에 일임을 하기로 했고요. 이번 주 말, 그러니까 한 뭐 일요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장애 집회는 토요일 오후에 하는데요. 이게 좀 묘한 지점이 있습니다. 혹시 척사대회라고 아세요?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윷놀이를 척사대회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구 의원 정치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정월 대보름에 윷놀이를 하는 건데 이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 옛날에는 가서 국회의원들이 뭐 돈봉투도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가서 이제 논두장을 찍어야 돼요. 그 고참 당원들 같이 좀 놀아주기도 하고. 대부분 4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 일정이 되고. 근데 이제 장애 집회를 그래서 오후에 이거 나 지금 지역구에 척사대회 한 10군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4일이면 이제 토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을 했는데 척사대회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당원들 분위기가 지금 척사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좀 나가서 좀 야당 탄압 이 민주당 당원들한테 그런 유전자가 좀 있습니다. 워낙 옛날에 야당도 오래 하고 해가지고요. 의원님 우리 나갑시다. 이제 이런 당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앙당에서 이렇게 인원 동원 할당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현장의 그 당원들 분위기는 이 집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의원들도 점점 이렇게 참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고요. 뜻밖의 토요일 날 서울 시내 한가운데 좀 민주당 당원들이 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부결될지 가결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100% 자신을 못하는 분위기라고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등 다른 그 정당과 또 무소속 의원들까지 해가지고 그 찬성표가 35표만 나와도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을 좀 해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노웅래 의원 때 부결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결된다는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이 방심을 하다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단속형으로 일부러 그런 얘기를 좀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상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뭐 부결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가결될 경우 민주당이 안아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고 다른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런 걸 지금 정비해낼 수 있는 사정이 못 됩니다. 대선하고 이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상처가 아직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부결시킬 걸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는 가결 쪽으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또 지금 무소속 국회의원이 7명이 있는데 말 그대로 무소속이 아니고요. 다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입니다. 그중에 6명이요. 예를 들어서 뭐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렇고요.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양향자, 전원이네요. 윤미향 의원까지 7명 전원이 민주당에 있다 탈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뭐 35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엊그제 사실은 민주당의 길 이게 세미나를 갖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길은 적어도 이재명계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비명계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인원이 대략 한 25명. 근데 이제 몇 명 정도가 또 이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뭐 대략 한 20여 명 정도가 민주당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이탈표가 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건 뭐 35명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저도 뭐 대략 비슷하게 또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난 뒤에 뭔가 대안이 있다면 그렇다면 아마 가결될 가능성도 좀 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같은 거 제3대 뇌물죄 이거 사실 법률적으로는 똑 떨어지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대장동 배임죄 뭐 이런 거 하고 최근에 대북송금까지 하면 사실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는 사석에서는 차라리 빨리 검찰이 이재명 대표 문제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마음이 이거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이제 거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결 쪽으로 가지 않겠네. 35명
찬성표를 못 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있어서 간단한 약간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이거 무기명 투표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찬성할까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오히려 국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탈표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그냥 두고 총선 치르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쪽에선. 그렇게까지 좀 과도하게 머리를 쓰는 분들은 누가 부결을 시킨 건지 반대표를 던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탈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부결 쪽으로 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비서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해외 순방 일정 유출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면서 현재 대통령 대변인실이 이제 공석인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그 용산 기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실 취재가 안 된다. 그리고 입장 확인이 안 돼서 기사 자체를 쓰기가 참 어렵다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보와 소통 두 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근데 기자들이 그런 불만을 갖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기자들이 꼭 대변인과 부대변인한테만 취재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기자 할 때는 대변인과 부대변인 얘기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뭐 아니면 관계자들 그냥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자들이 취재원을 개발을 해야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변인 공석이죠. 거기다가 부대변인 사퇴시켰죠. 그럼 대변인, 부대변인이 없으면 그 기자들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는 건데 아마 그런 기자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원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통령이 하루빨리 물론 지금 대변인 후임자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하루빨리 대변인 부대변인을 채우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자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 홍보, 공보, 소통의 중요성을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할 때 대검찰청에 공보관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검찰총장에 부하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발표만 잘하면 되는데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 또 대변인의 장급자죠. 홍보수석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참모예요. 이거는 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공보 라인이 굉장히 파워가 센 사람들을 갖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변인이 처음에 강인선 대변인이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해서 이제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이제 좀 이동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또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아서 이재명 그럼 기자들이 일단 깜짝 놀라죠. 이게 민주당 대표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대변인. 근데 이분을 대변인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끼리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이름이 같아서 안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약간 억측도 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제 사퇴를 했죠. 그래서 지금 후임자를 고르고 있고요. 홍보수석도 처음에 최영범 수석이 하다가 이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이제 특보로 물러나고 김은혜 전 의원이 지금 홍보수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을 자꾸 바꾼다는 거는 그 분야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보, 홍보 이쪽에 대한 좀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근길 회견 중단한 다음에 지금 다시 재개 안 하고 있죠. 인터뷰도 조선일보하고 했으면 좀 다른 신문하고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죠. 또 MBC 기자 전용기 안 태웠다가 그 이제 지금까지 후유증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안정시키려면 인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수석은 김은혜 전 의원이 당분간 하겠습니다만 대변인하고 비서관들을 좀 강팀으로 앉히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 줄 논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대표 경선과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다 불출마했고요. 그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선대위원장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해임하고 이러면서 또 다시 이제 그러면 안철수 의원까지 압박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윤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친윤계가 지금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친윤계의 전당대회 도박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좀 전에 얘기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보 라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이게 사실 그 검사는 갑입니다. 또 검찰총장은 슈퍼갑이죠.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는 을이에요. 유권자인 국민이 갑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좀 세 보이지만 지역구 유권자들 앞에서는 벌벌벌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한테 국정 현안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갑을 관계로 보면 국민이 갑이고 대통령이 을입니다. 그래서 공보 라인 인사 개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 갑, 대통령은 을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